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레드햇 솔루션 아키텍트 팀에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한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레드햇과 함께하는 AI 혁신의 여정이라는 주제인데요. 앞에 키노트 세션에서도 이제 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과를 얻고 싶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내용들일 수 있는데, 일단 기업이 왜 AI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지, 어떤 부분을 AI를 통해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런 기업이 원하는 AI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AI를 육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레드햇이 이제 제안해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레드햇이 제공해 드리는 AI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이 AI를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기 좀 불편한 것들. 실제로 이 생성형 AI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때는 챗 GPT가 나왔을 때예요. 아마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챗 GPT가 좀 약간 성공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런칭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꼈을 겁니다. 어떤 그 질문에 이 답변도 정말 빠르게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성도 있다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검색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엔진이 구글이잖아요. 구글도 처음에 이 검색 엔진을 출시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정말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포털 사이트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구글을 검색하는 방법, 구글링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검색하는 것 대신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이런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질문하는 방법, 생성형 AI에 대한 엔지니어링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사람이 하기 불편한 것들, 좀 귀찮은 것들을 AI가 해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보통 실제로 이 아래에 보시면 어떤 서베이에 따르면은 기업들이 AI에게 원하는 작업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테스트,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코드 작성들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챗 GPT에 뭐 개발 코드를 요청하시거나 그 코드를 기반으로 작성해 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기업들이 현재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뿐만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인프라 환경까지 AI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은 정말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를 통해서 코드를 제공받는 사례는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개발자들은 아예 그냥 생성형 AI를 통해서 코드를 개발해달라고 요청도 해요. 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운영까지도 이제 원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코드로서의 인프라, 뭐 앤서블이나 테라폼과 같은 코드로서 인프라 운영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도구도 코드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드 개발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개발된 코드를 실행하는 것, 그래서 인프라 운영에 대한 자동화, 뭐 리소스가 부족하면 리소스를 좀 더 프로비저닝하거나, 리소스를 좀 많이 쓰고 있으면 리소스를 줄이는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뭐 플레이북을 자동으로 실행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AI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좀 AI에게 일을 좀 더 맡겨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줄이거나 좀 더 다른 부분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가 하기 좀 더 편한 작업들, 뭐 문서 작성이라든지 코드 개발에 대한 이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시장 예측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AI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실제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작업들, 뭐 경험에 의한 판단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이제 판단이라든지, 그리고 뭐 생성형 AI가 제공한 코드를 이제 검토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던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전달하는 데이터는 100%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으려면 그만큼 이 AI 환경을 이제 기업에 맞게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기업이 원하는 이제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 기반으로 시작해서 이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 AI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AI를 육성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그 전에 일단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LL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LLM은 데이터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이 언어 모델이 텍스트 형태로 이제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 형태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기업은 이 LLM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LLM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면은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는 반드시 정답을 제공해주지 않아요. 실제로 그 생성형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질문하지 않으면 틀린 정답이라도 일단 답변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성형 AI의 목적은 답변을 전달해 준다가 목적이에요. 정확한 답변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정확한 답변을 전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성형 이 데이터 모델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에 맞게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적합하게 훈련을 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용어들이고, 이제 뭐 AI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현재는 더 많은 기법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단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렉이라는 방법, 이전 세션에서도 나왔고 키노트에서도 나왔던 방법인데, 실제로 이 데이터 모델을 가장 쉽게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데이터 모델의 구조를 좀 바꾸는 데이터 아키텍처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AI 환경에 대한 아키텍처를 조금 바꿔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구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실제로 대답받기를 원하는 데이터를 삽입시키고 답변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렉이라는 방법이고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대한 이제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재훈련해서 이 모델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법은 이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렉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일단 도입이 쉬워요. 그리고 데이터 업데이트가 굉장히 쉽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만 바꾸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GPU 리소스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네, 정확도도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거의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일단 데이터 스토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이 뒷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에 따라서 실제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렉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이 AI를 구성하게 되면은 일단은 응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스토어 안에서 쿼리를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인 튜닝인데요. 파인 튜닝은 이제 데이터 스토어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거는 모델을 재학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는 있어요. 데이터를 훈련시킬 때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정확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렉 방법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네. 이게 재훈련을 모델 자체를 재훈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GPU 리소스도 많이 들 거고요.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재훈련하는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이제 이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기본적인 AI 플랫폼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파인 튜닝에 좀 가깝지만 파인 튜닝처럼 좀 많은 데이터를 재학습하는 게 아니라 일부 데이터만 재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인 랩이라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랩이라는 방식은 기존에 있는 지식을 카테고리화시켜요. 카테고리화시키고 이 카테고리화된 데이터 중에 변경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카테고리화된 데이터 일부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에 있는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 모델을 재훈련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재훈련해서 좀 더 GPU 리소스를 좀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좀 더 빠르게 이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랩이라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고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랩이라는 방식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자사가 원하는 AI 모델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이라는 방식은 저희 레드햇이 자랑하는 오픈소스, 저희가 오픈소스 기업이잖아요. 오픈소스 방식과 동일하게 이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픈소스는 누구나 다 참여해서 기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이 AI 모델을 만들 때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누군가가 검토하고 반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LLM에 이제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이 랩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기업에 있는 기업의 노하우들을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 랩 방식으로 모델에 이제 삽입시켜서 이 기업이 원하는 자사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레드햇이 제공해드리는 AI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이제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이 이제 기본적인 렐 AI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확장된 플랫폼인 오픈시프트 AI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가장 기본인,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렐 AI라는 플랫폼에서는 이 그라나이트라는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나이트라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 모델을 사용해서 제공해 드리는데, 어쨌든 이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들은 데이터를 재학습을 하시거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방법으로는 랩 방식의 인스트럭터 랩이라는 도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스트럭터 랩을 통해서 이제 그라나이트 모델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훈련하고 조정해서 자사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이 인스트럭터 랩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AI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이 모델을 훈련시킬 수가 있는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그림처럼 코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한글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야물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쿠버네티스나 앤서블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야물 코드 작성하는 거 굉장히 쉽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야물 코드만 알면 됩니다. 야물 코드로 작성하실 거고요. 그냥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모델을 계속해서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요. 그만큼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AI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인스트럭터 랩이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AI, 줄여서 렐 AI라고 부르는데, 이 렐 AI는 그라나이트라는 언어 모델과 인스트럭터 랩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이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렐 AI를 통해서 모델에 대한 이제 이 훈련이라든지 데이터 추가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사용 사례를 들어보자면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 렐 AI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도구인 인스트럭터 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 조직에 데이터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지 모를 때 이 렐 AI로 간단한 챗봇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간단한 챗봇을 만들거나 또는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 뭐 개발자들은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 렐 AI로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직에 개발자들이 많고 이 기능을 통해서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을 사용해 보시고 싶으시면 이걸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챗봇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챗봇을 요즘에 어떤 형태로 많이 쓰냐면 이제 상담사 대신에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마다 어떤 뭐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카드에 대한 어떤 이제 뭐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전화해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챗봇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뭐 대출 조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한데 그런 것도 챗봇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특히 사내에서 구성하실 때는 어떤 게 좀 좋을 수 있냐면 특히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복지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모르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 챗봇에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챗봇에서 신규 입사자는 챗봇에게 물어보면은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렐 AI를 통해서 챗봇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오픈시프트 AI인데 이 오픈시프트 AI는 렐 AI보다 조금 더 범용적인 AI 워크로드 운영하고 싶을 때, 네. 그리고 렐 AI에서 이제 모델 개발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렐 AI에서 개발된 모델을 오픈시프트 AI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픈시프트 AI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라나이트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다양한 언어 모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고 모델을 서빙하거나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픈시프트 AI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오픈 소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시프트 AI라는 게 제품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로 다양한 이제 이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 솔루션들은 다 CNCF에 인증되어 있는 솔루션들이에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이용 가능하고 이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저희 레드 개발자들이 만든 커뮤니티 프로젝트이거나 또는 개발자들이 투입되어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만큼 레드햇이 이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패키징해서 만든 게 저희 오픈시프트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패키징해서 저희가 제공하면서 이제 어떤 이점을 드릴 수가 있냐면 실제로는 저희가 오픈시프트에 대한 비즈니스를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도 쿠버네티스와 비교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쿠버네티스를 처음에 설치하시면은 바로 이용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에서 이용하시려면 인그레스라든지 모니터링이나 네트워크 플러그인 설정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덕지덕지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사용할 때는 문제는 안 돼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픈시프트나 오픈시프트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묶어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픈시프트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 프로젝트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함께 업데이트돼서 제공되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인증, 파트너십. 저희 대부분의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에 인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OEM 서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도 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모든 GPU 워크로드를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어떤가요? 좀 많이 비싸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이 GPU 환경을 GPU 팜을 구성해 놓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력난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GPU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넣을 수 없는 전력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에 써야 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라도
리소스를 가져다 쓸 수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프레미스에서 저희 제품을 쓰면서 어떤 환경에서 쓰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변경되거나 달라지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온프레미스에서 써도 동일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된 플랫폼이 저희 레드햇 AI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특히 이제 AWS에서 이 저희 AI 포트폴리오를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 AI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은 3가지 옵션이 제공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렐 AI와 오픈시프트 AI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AI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픈시프트 AI를 써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희는 오픈시프트 AI가 나오기 전부터 AI 워크로드를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오픈시프트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I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은 총 3가지입니다. 네. 반드시 오픈시프트 AI를 쓰지 않더라도 오픈시프트를 기존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셨다면 그걸 오픈시프트로 이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런 제품들을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직접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메가전 클라우드 같은 이제 CPPO 파트너를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레드햇 AI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AI 전략 중에 가장 처음 시작은 렐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물론 아닌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AI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간단한 챗봇을 만들어서 사내 업무를 AI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렐 AI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렐 AI를 통해서 사내 서비스를 위한 또는 대외 서비스를 위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이 개발된 모델을 오픈시프트 AI에도 올릴 수 있지만 오픈시프트 AI는 좀 더 광범위한 AI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전반적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으면 이 오픈시프트 AI를 통해서 여러 GPU 워크로드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예측형 AI도 오픈시프트 AI로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델도 오픈시프트 AI로 할 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픈시프트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AI 워크로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시프트로 AI 워크로드 최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스피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건 앞에 있는 장표에선 이야기를 잘 안 드렸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첫 장표에 있었던 인프라 운영에 대한 AI화를 이 라이트스피드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요 제품으로 말씀드리는 게 리눅스인 렐 하고요. 그다음에 앤서블 자동화 플랫폼,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들의 라이트스피드라는 기능이 이네이블 될 거예요. 활성화가 될 겁니다. 현재 앤서블 라이트스피드라는 기능은 GA가 되어 있고요. 렐과 오픈시프트는 곧 GA가 될 예정인데 앤서블 라이트스피드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이 앤서블 라이트스피드는 앤서블 플레이북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 어시스턴트를 해줍니다. 실제로는 앤서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플레이북이란 걸 개발해야 되지만 이 플레이북 개발이 어렵거나 좀 오래 걸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 AI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렐의 경우에는 실제로 렐을 안 써보신 분들은 스토리지를 관리하시거나 서비스를 내리고 로그 확인하는 이 명령어를 다 이해 못하실 수 있거든요. 기억을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그냥 커맨드 창에 자연으로 나 이런 작업 실행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를 제안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엔터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것에 대한 설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렐 라이트 스피드 기능이에요. 마지막으로 오픈시프트도 거의 동일한데요.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어떤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픈시프트를 잘 몰라요. 또는 쿠버네티스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연으로 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 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싶어. 어떤 형태로 배포하고 싶어. 이런 요청을 자연어로 실행하시면 그와 관련된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오픈시프트 라이트 스피드 기능입니다. 그래서 AI가 활성화된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AI에 대한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드리자면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가 거의 이제 서머리라고 보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이 세션에서 좀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렐 AI와 오픈시프트 AI였어요. 그래서 인스트럭터 랩은 AI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 도구가 탑재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 버전 제품이 렐 AI이고요. 여러분들이 AI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이 렐 AI를 통해서 간단한 챗봇이나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제 활성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이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오픈시프트 AI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 AI 같은 경우는 GPU 워크로드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단일 서버가 아닌 클러스터 레벨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GPU 워크로드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좀 더 딥한 모델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픈시프트 AI가 좀 더 좋습니다. 다만 오픈시프트 AI를 사용하시려면은 이제 그만큼 기술력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렐 AI, 그리고 좀 더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으시면 오픈시프트 AI를 통해서 AI 비즈니스를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